네, 현재 시각 9시 34분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폭이 장중에 굉장히 빨리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9% 강보합권까지 내려왔고요. 2,897포인트 선, 그리고 코스닥은 0.28% 하락한 현재 767선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에 궁금한 내용들 이분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알리서치 김대준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초반에 꽤 변동성이 크네요. 하락했다, 변동성이 올랐다, 크고요. 내렸다. 제가 두 가지를 오늘 초반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있는데 제가 주말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주식 투자를 당연히 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최근 시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어떠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30%로 지금 줄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럴 거예요. 네, 대부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시장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현재 손실폭을 줄여나가는 과정 맞아요. 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장에서 무슨 고민을 하시냐면 이제 매도 자리를 막 잡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올렸다 밀어버리는 형태들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흔들림의 과정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마이너스 10% 수준까지만 주가가 올라가주면 난 여기서 다 팔겠다라고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네. 이게 시장에서 흔들림입니다. 이거를 잘 견디셔야 수익으로 돌아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림 견디어 내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버텨내라. 그렇죠. 견뎌내라.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이슈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볼까요? 주말 사이 있었던 가장 큰 불확실성이 바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죠. 지난주부터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격화되고 있는 그 전쟁 이야기, 뭐 빨리 끝날 거라는 일부의 시선도 있기는 한데 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한번 제가 들여다볼게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상태에 대한 제가 내밀한 부분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데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변화가 있었을 때 그 해당 국가의 금융시장을 살펴보게 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도를 가지고 판단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증시가 선진국 지수입니다. 우리는 신흥국 지수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 유대교 특성상 금요일과 토요일이 휴일이고요. 일요일이 우리의 월요일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월요일장이라고 볼 수 있는 첫 거래일의 월요일장이 시작이 했거든요. 네. 그럼 이스라엘 시장이 최근 내에서 그러니까 이 폭격하고 타격하고 이런 과정에서 최근 내에서 시장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여러분께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그러니까 금토 이전에 목요일장에서는 이 타격하는 내용의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장중 3% 가까이 하락했다 2% 수준으로 마감을 했어요. 비교적 견조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의 흐름은 시초가 부근에서 장 초반은 마이너스 3%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보합선까지 끌어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에서의 주식시장에서 형태, 금융시장에서 형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물론 조금 더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봐 되겠지만 현 상태에서의 상황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증시에서 관련한 종목들, 산업들이 크게 지금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도한 해석과 과도한 반응에 대한 부분이 현재 시장에서 영향들을 주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네. 석유 관련주들이 지난 금요일장에서 거의 대거 상한가 기록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한 10% 이상, 뭐 20%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몇몇의 석유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유 회사들 말고 석유 회사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대부분 주유소를 운영하거나 또는 석유 관련 부산물에 대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가의 상승에 대한 흐름들에 대한 영향도가 기업 가치에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지는 못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분위기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우리가 유가에 대한 우려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최근 내에서의 유가 상황을 보게 되면 60불 초반대에서 움직이다가 최근 70불로 올라왔고 75불까지 이제 유가의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네. 75불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의 수준에서의 진행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년여 동안
75불을 전후로 해서 유가가 오르내림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그 매매 구간이 많이 일어났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뭐 일시적으로 주가가 돌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크게 현안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물가 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LNG도 개발하고 유가를 잡기 위해서 네. 뭐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유가 상승에 대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에서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유가가 최근 내에서 뭐 5%, 7% 상승을 보여주면서 급등하는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유가가 80불 넘어가고 90불 넘어가고 이 과정에서의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흔들림이 나오고 여기에서 여러 과정을 거칠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의 연동한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과몰입되어져서 해당 종목에 뭐 투자 의견을 가져가시는 것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 사실 우리가 이런 중동과 불확실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테마가 형성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언제 끝날지 또 언제 격화될지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추측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특정 종목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뭔가 주도 섹터 안에서도 주도주가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자 덜 오른 종목을 찾고요. 그 덜 오른 종목 가운데 방산 가운데 풍산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현재 0.37%를 오르는데 최근에 지금 6거래일째 주가의 급등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저평가됐다라는 분석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풍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긴 했는데 주가가 또 단기적으로 꽤 올랐어요. 뭐 6, 7만 원대에서 11만 원까지 현재 네. 주가 올라와 있죠. 그렇죠. 원래 풍산의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주식입니다. 네. 안정적이긴 하나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무거운 주식인데 최근 뭐 탄력을 받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흐름의 자체가 굉장히 가벼운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풍산의 주가가 올라가게 된 근본적 배경은 우리가 풍산하면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뭐 신동이라고 하는 저기 그 동을 기반으로 해서 뭐 동전도 만들고 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배관 관련 설비들을 만드는 게 한 70%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30%가 이제 방산, 포탄 관련해서 이쪽 사업을 하는 부분이 한 30% 정도 비중입니다. 네. 7대3 비중인데요. 안정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풍산이 왜 올라갔을까? 뭐 방산과 더불어서 아니면 최근에 동에 대한 전력 수요나 동에 대한 구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도 충분히 주가 반응에 대한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전력기기 관련주도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연동되어서 흐름을 판단해 볼 수 있다라고는 해석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풍산의 주가 움직임에 대한 기본적 원리로의 해석은 구리 가격의 상승이죠. 구리 가격이 지난 3월에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어요. 그리고 최근 단기적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큰 트렌드는 상향화되어지고 있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트럼프의 뭐 관세 정책 때문에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각국이 경기 부양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대한 그 구리 가격의 수요, 구리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리 가격의 상승은 현재 추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고 풍산의 주가는 통상 구리를 가장 많이 그 원재료로 사용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합니다. 1년 이상의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지지난해 이미 그 구리 원자재에 대한 계약을 했고 이 계약 단가가 낮은 상태에서 구리 가격은 지난해 대비해서 20%, 지지난해 대비해서 뭐 3, 40%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익치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풍산 지금 현재 이 가격 살 거냐 아니면 뭐 주식은 없으니까 팔 거냐는 아니겠죠. 살 거냐 말 거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뭐 단기 대응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증권가에서 저평가, 중권가에서 말하는 내용에 일부 동의하고요. 그리고 앞서 여러 가지 제가 배경 설명에 대한 말씀들을 드렸지만 구리 가격 자체의 흐름이 추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풍산과 같은 또 전력기기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이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풍산이 사실 단기적으로 급등하긴 했지만 다른 방산주들이 올라갈 때는 조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된 건데 네. 이 풍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가 확실하게 더 많이 날 거다라는 기대보다는 뭔가 트레이딩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중 흔들림 이런 종목들의 특성이 뭐냐면 네. 단기적으로 주가가 50%, 60%, 40%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6, 7만 원대에서 연속해서 매일매일 한 2주간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치열하게 이제 이 해당 주식에 대한 판단 근거가 양쪽으로 양분화되는 현상에 매도해야 된다. 아니야, 사도 된다. 이 의견이 충돌하거든요. 수급 논리에서 의견이 충돌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변동성이 커집니다. 위아래. 아래로 갈 때는 쭉 밀렸다가 위로 갈 때는 또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자체를 진행하실 때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다소 밀리는 형태의 음봉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꼬리를 잡으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꼬리의 기준점과 저고점의 형태를 어떤 기준으로 가느냐 할 때 금요일 장에서 양봉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양봉의 시가와 고가를 이 박스로 판단해서 양봉의 시가 근처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에서의 가격 그리고 양봉의 고점에서는 한번 매도를 해볼 만한 가격. 그래서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시가 종가 사이에서의 가격 구간에서 매매를 해보는 형태로 진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풍산에 대한 가격 전략 단기 트레이딩 박승원 트레이딩 말씀으로 95,000원에서 11만 원대 밴드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주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시장 움직임에서 하나 가지고 봤는데요. 알테오젠 얘기를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질문들을 통해서 자주 드리는 것 같죠. 제약바이오주 움직임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주 비만치료제 얘기하면서 네. 짚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만치료제가 오른다고 해서 비만치료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김대순 대표님이 제약바이오주를 전체적으로 보자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뭔가 형님 자리에서 우뚝 서서 이제 시총 1위 종목이 알테오젠이 지금 어떻게 끌고 가는 장세가 맞긴 한가요? 네, 첨언을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지수가 고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추세대에 형성된 흐름을 보여줄 때는 성장주가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성장주 내에서 순환매가 일어나는데 이 순환매 내에서 제약바이오가 1차적으로 움직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한번 출렁였죠. 꺾이는 거 아닌가라고들 많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여기에 작용 반작용으로 오늘은 또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내가 팔고 났더니 주가가 오르더라. 내가 사고 났더니 주가가 빠지더라. 이런 경험들 저도 많이 했었고요. 자주 경험하죠. 자주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흔들림입니다. 네. 주가가 변화의 움직임을 나타나기 직전 단계에서 흔들림을 강하게 주거든요. 흔들림이라고 하는 게 위아래 가격 차의 변동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벼워진 몸걸음으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주가의 방향성이 바뀌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습성적으로 제 경험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요일에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오늘 작용 반작용에서 또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이런 흔들림의 과정. 그러니까 아랫방향보다는 윗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흔들림 과정에서의 주가 상황의 모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재료 가치를 우리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특허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개선이 되고 있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USA도 이번 주에 개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료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측면. 그리고 최근 5월, 6월 들어서 기관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해당 종목에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금요일엔 좀 팔았지만 오늘 또 사고 있는 형태. 이러한 모습들에서의 상황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바이오주 지난 1월부터 특별하게 움직임 자체가 제한된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시장에서 성장주가 움직인다면 오늘은 네이버가 좀 움직였다 밀리고 있지만 네. 여전히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될 만한 시점이고요. 그중에서는 알테오젠이 1순위로 그리고 3대장 알테오젠, 리가캠, 삼천당 같은 종목들이 동반해서 움직이겠지만 가장 주도적으로 시장에서 시세 형성에서의 과정에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알테오젠.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관심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제약바이오주로 움직인다면 사실 그동안에 덜 올랐던 종목들을 좀 빨리 튀는 종목들을 사고자 하는 심리도 있으실 거란 말이죠. CDMO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네. 중소형주가 이제 아. 뭐 CDMO 관련해서 모멘텀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알테오젠을 사는 것도 좋지만 이제 무겁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가볍게 튈 만한 종목들을 사려고 하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은 그런 종목을 사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이제 알테오젠을 안정적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바로 직전 단계에서 우리가 풍산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라고 과거에 네, 네. 흐름을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굉장히 가벼운 주식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기존의 추세대 형성에서의 가격 구간을 돌파하면서부터 주가의 습성이 변합니다. 네. 알테오젠 자체가 우리 경험상으로 보게 되면 최근 6개월 동안 굉장히 무거웠어요. 근데 이 가벼움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전환점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가벼운 종목으로 탄력성을 유지하는 종목으로서의 투자가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기보다는 역시 시세 선도 현상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장주인 알테오젠을 네. 사는 게 좋겠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이제 뭐 관련한 학회인가요? 네. 그런 일정도 있고 해서 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그 성장주에 대한 수급의 유입에 있어서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도요. 지난주에 주가가 일부 하락 과정에서의 며칠간의 흐름이 나타났지만 네. 뭐 존슨앤존슨이라든가 일라이리라든가 화이자라든가 이 주가 흐름들은 다른 M7 종목에 의해서 비교적 강한 흐름에서의 주가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미국도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일부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 네. 시작점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국내도 이 현상에서의 모습이 이전되는 현상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하나 더 체크하고 주목할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결국에는 대장주인 알테오젠을 또 선택해야 되는 이유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질문들 함께 했고요. KL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매일 오전 8시 출발 딜사이트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